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새해 첫 시승 시작해 볼까 합니다. 준비한 모델은 BMW 523D입니다. 작년 가을에 신형 5 시리즈 가솔린 엔진 모델로 만나봤었는데요. 그 후에 투입된 디젤 엔진 새해 첫 시승차로 골라봤습니다. 523D 2.0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8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해서 19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 수입 중형 세단 시장의 아주 전통적인 강자죠. 이제 디젤 모델까지 투입이 되면서 신형 5 시리즈는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M550i까지 해서 모두 13개 트림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대신에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 BMW의 전통적인 디자인들을 잘 살려내면서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길을 끌죠. 아주 굵은 크롬 라인을 바탕으로 좌우로 분리됐던 그릴을 가운데로 하나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BMW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18인치 럼플렛 타이어가 앞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뒷모습 보시면 아주 굵은 빨간색으로 마무리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눈길을 끄는데요. 마치 아주 두터운 입술을 연상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섹시한 디자인을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세단의 아우라가 있는 단정하면서도 무게 있는 모습으로 프리미엄 세단으로서의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이 차 여러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적용해서 좀 더 편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키 같은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어떤 그 동적 성능에 더해서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 게다가 커넥티비티 기술들을 대거 적용하고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올해도 올 한 해도 오토다이어리와 함께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스티어링을 한번 보죠. 하나, 둘, 딱 3회전. 정확하게 3회전 합니다. 차체 길이 4965mm인데요. 거의 5m에 육박하는 크기를 컨트롤하기에는 딱 3회전 하는 게 딱 맞지 싶습니다. 12.3인치 모니터 2개가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구성을 하고 있죠. 이런 제스처 컨트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BMW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그니처 기능이죠. 자,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기기, 새 기기 설정을 한번 해보죠. 블루투스 및 오디오, 갤럭시 노트,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도 있죠.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기능으로 이제 넘어가죠.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의 음성 명령, 헤이리 마을, 카카오네비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정할 수도 있죠. 보면 여러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BMW에서 정리된 자료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이폰 전용 모바일 디지털 키가 전용되어 있죠. 아이폰을 이용을 하면 핸드폰을 스마트 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러니까 아이폰을 갖다 대면 도어락이 해제되고 시동을 걸 수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무선으로 지원한다는 게 좀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또 연동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이 BMW 앱을 통해서 원격, 그러니까 차에서 떨어진 바깥에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연료량, 주차 위치, 차량 상태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잠금 및 해제, 그리고 냉난방, 공조 기능 작동, 뭐 이런 부분들을 원격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 목적지를 설정한 뒤에 차와 공유를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한 컨시어지 서비스들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보면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이 있죠. 비상시에
이 버튼을 누르면 즉각적인 연결 또한 지원 이런 부분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그 셔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잠깐 들어볼까요?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을 올렸을 때 적당한 울림으로 들려주는 스피커의 반응, 나름 제법 괜찮은 그런 오디오 품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BMW 어시스턴트가 모두 4가지 기능이 있죠. 컨시어지 서비스, 사고 처리, 긴급 출동, 고객 서비스. 이 부분을 통해서 각각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누르면 콜센터와 연결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화면이 깨끗하죠. 넓은 화면에 시원하게 해상도 높은 화질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음성 안내 받을 수가 있고, 교통정보 RTTI 기능이 되죠. 주변에 교통정보, 공사 중인 구간, 정체 중인 구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 설정, 줌 형태, 관심 모여, 주행 방향, 북쪽 방향 고정, 3D 형태로 보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3D보다는 지도는 그냥 주행 방향 기준 2D 평면도가 좋더라고요. 자동차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에코 프로 구간이고요. 컴포트 구간이고, 빨간 부분 스포츠 구간.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각각 어떤 주행 모드로 운행을 했는지까지 알려주네요. 자, 그리고 평균 연비, 평균 주행 속도, 주행 시간, 탄력 주행 거리, 주행 시간, 주행 거리, 누적 주행 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에너지 이동 보시면요,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연동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48V 배터리가 들어와 있고, 필요할 때 이 배터리에 충전이 가능하죠.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에너지 흐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일반 설정 한번 보실까요? 날짜, 언어, 개인 어시스턴트, 단위, 음량, 제스처, 터치패드, 문자 입력이 가능하죠. 운전지 외력 감지, 팝업 창, 적당 및 기기, 개인 정보, 모바일 기기, 무선 충전용 트레이, 무선 충전이 가능하죠.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선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OS 7 버전입니다. 외부 조명, 방향 지시 등 3회, 후방 주간 주행 등, 환영 인사, 작별 인사, 도어 손잡이 조명 부분도 들어와 있죠. 운전자 어시스트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 및 경고, 정면 충돌 경고 기능이 있고요. 측면 충돌 경고 기능도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조향 간섭을 하고요. 차선 변경 경고에 역시 조향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서 장애물이 있거나 다가오는 차가 있을 때 조향 간섭을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속도 보조 장치도 있고요. 속도 제한 속도, 안전거리 제어 장치, 주차 및 정렬, PDC 자동 활성화, 비상제동, 액티브 PDC, 주차 보조 장치죠. 주차 보조, 주차 시 장애물 경고, 알려주는 소리, 스티어링 휠 피드백. 자, 조명 요소까지 포함되는 게 이 부분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스티어링 휠의 작동을 알려줍니다. 계기판 최소 모드로 볼 수가 있고, 속도 보조 장치, 구동계 디스플레이, RPM 계측기, 파워 디스플레이 이렇게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네요. 컨트롤 디스플레이, 주행 모드 표시, 주행 모드와 연동해서 하는 거죠. 연동 모드를 하면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뀌죠. 주행 모드 표시를 하지 않으면 뭐 어떤 형태로 가거나 계기판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BMW 앱,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BMW 스토어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도어 액세스, 트렁크 리드, 디지털 키. 디지털 키는 마스터 키 교체, 키 카드가 있죠.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키를 활성화시키거나 키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차량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이폰을 통해서 아이폰을 마치 차 키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잠긴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액세스 뭐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죠. 실내 조명의 컬러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워서 좀 따뜻한 색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좌석편이 시트 히터도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등받이를 좀 더 강하게 할 건지, 바닥 엉덩이에 닿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반자석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냉난방 컴포트 기능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 환풍 기능이 있죠. 출발 시각을 전해 놓으면 그 시각에 맞춰서 실내 환풍을 해 놓는 거고요. 키 버튼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면 모든 도어를 열게 할 건지, 운전석 도어만 열게 할 건지, 트렁크 리드도 어떻게 열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스와이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테고요. 메인 메뉴는 필요 없어. 새 위젯, 이렇게 위젯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화면 구성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 비상등과 지능형 안전 시스템 버튼이 있는데요. 지능형 안전 시스템 전체 온 하는 게 낫겠죠. 인디비듀얼 구성하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정면 충돌 경고, 측면 충돌 경고, 아까 봤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일일이 하나하나 작동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굳이 준비되어 있는 기능 작동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 온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오디오 버튼들 들어와 있죠. 라디오, 방송국, 선국 버튼, 공조 버튼이 그 아래 또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이 밑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덮어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이 부분 정리가 되죠. 원목 재질의 소재를 사용을 해서 잡동사니들이 들어있는 공간을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줍니다. 조그 셔틀과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 콕핏 모니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변속 레버 들어와 있죠. 손에 쥐기 딱 좋은 스타일인데요. 그 옆으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후진 보조 장치가 있죠. 차가 이렇게 왔던 길 그대로 조향에 개입을 하면서 약 50m 정도 조향을 하면서 후진을 하죠. 운전이 서툰 분들은 이런 부분 참 고맙죠. 콘솔 박스 센터 콘솔인데요. 그렇게 콘솔이 깊지는 않습니다. 뭐 메모장, 작은 스마트폰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일 테고요. C타입 USB 포트, 충전용 USB 포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자, 계기판 보시면 왼쪽에 주행보조 시스템 버튼 한 번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을 테고요. 안전거리 제어 장치와 어시스트 드라이빙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오디오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한다 라는 얘기죠. 자, 인테리어 딱 보시면 아주 브라운 컬러의 가죽 시트 적용하고 있고요. 자, 고급차 인테리어의 공식이죠.
가죽과 나무 그리고 금속 재질들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주 프리미엄 세단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잘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 바깥이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런 그 빛이 주는 고급스러움 또한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왔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는 공간 남아있죠. 무릎 앞 주먹 2개라면 충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형 세단으로서는 딱 좋은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가죠. 공간 면에서는 어디 뭐 크게 나무랄 데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런 여유 있는 공간에 센터 터널이 아주 높게 솟아 있죠. 제 손바닥보다 더 높은 높이인데요. 센터 터널이 가운데 높게 솟아 있어서 실내 공간을 좌우로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암레스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2개의 컵홀더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로 수납 공간이 가운데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완전히 시트 자체를 접어서 스키스루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남는 부분 없이 완전히 도 트림 안쪽으로 유리창이 수납이 되는 거죠.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 시트 좌우로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 들어와 있고요. 뭐 조그만 수첩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2단 수납 공간, 그리고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2개, 12V 전원거 1개 이렇게 뒷좌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이로로 갑니다. 짠! 자이로입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외기온도 영하 4.5도,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인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 적당한 선에서 잘 걸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런 충격을 전달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길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죠. 어느 정도의 충격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계기판에 보면 90 제한속도 옆에 셋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셋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그 속도에 맞춰집니다. 이 부분 카메라를 통해서 도로 표지판을 인식을 하죠.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 아래로 당기면 시프트 업입니다. 8단에 세팅을 하고요. 8단이면 RPM 약 1500에 맞춰지네요.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4단 4000 RPM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변속이 아주 절도가 있네요. 푸트 다운 하면 RPM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절도 있는 변속, 즉각적인 변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7단, 6단, 5단 딱딱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절도 있는 변속감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 상황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터보 압력, 토크, 출력, 그리고 오일 온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지포스를 표시를 해줍니다. 중력 가속도죠. 자, 이렇게 가다가 제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쭉 가고요. 쭉 가속을 하게 되면 또 뒤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 있나 이걸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속 90km 전후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 더없이 편안합니다. 도로 상태 좋고요. 차도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딱딱한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 간간이 있는 노면의 충격 혹은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느낌이 아주 고급스러운 딱딱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고급스러운 딱딱한 느낌, 와닿기 힘든 그런 느낌 표현일 텐데요. 이를테면 저는 이런 부분을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때리는 타격감 정도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맨주먹으로 치는 그런 거친 타격감이 아니라, 그런 거친 충격이 아니라 글러브를 통해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된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모드인데요.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보니까 역시 디젤 엔진의 굵은 토크가 느껴지는데요. 시트를 툭툭 밀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좀 더 발전된 개선된 형태의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잠깐 작동을 해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속도로 움직이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어시스트 뷰가 계기판 한가운데 보여지죠. 주변 교통 상황을 3D 입체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옆 차로를 달리는 차들을 같이 인식을 하는데요. 자, 앞에는 승용차, 옆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형차인지 대형차인지 인식을 해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식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들보다 훨씬 나은 주행 기술, 운전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입니다. 어시스턴트라는 얘기, 곧 보조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운전은 운전자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운전 보조 장치들은 운전자의 빈틈을 메워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점 명심해야 되겠죠.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노면의 잡소리 전혀 없고요. 바람 소리도 아주 들락말락 차창을 스치는 지붕으로 타고 넘는 바람 소리 정도가 아주 낮게 들릴 뿐입니다. 속도를 올려서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자, 킥다운 걸고 쭉 속도를 올려봅니다. 자, 후륜구동이죠. 190마력의 힘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고요.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느낌, 차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상당히 안정된 자세로 노면에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바람 소리가 조금 커진다 싶기는 한데 이 정도 속도에서 이런 정도의 바람 소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용하다 싶고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강한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는 정도의 힘 느낄 수 있는데요. 2.0 디젤 엔진 190마력의 힘, 거기에 48V 시스템이 더해주는 11마력까지 더해져서 제법 강한 퍼포먼스 즐길 수가 있을 테고요. 고속 주행 중에도 차체의 흔들림 그렇게 크지 않다, 상당히 안정된 차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법 굵은 스티어링 휠인데요.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죠. 슬쩍슬쩍 돌려보는데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을 할 때 좌우측 진행 방향에 다른 차들이 있으면 저양 간섭을 해서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딱 버텨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의 빈틈,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운전을 보조해주는 그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W15, 뒤에 멀티링크 245, 45, R18 사이즈의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죠. 노면에서 발생하는 잡소리 혹은 자잘한 충격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주고 있는 서스펜션과 타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주행보조 시스템, 주행지원 시스템이 상당히 똑똑해졌다,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주행보조 장치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다 싶습니다. BMW는 5 시리즈를 이제 비즈니스 세단으로 정의를 합니다. 패밀리 세단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품위 있고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기능으로 완성된 비즈니스 세단이다 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차의 어떤 그 고급스러움, 좀 더 많은 기능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신형 5 시리즈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디지털 기능들을 더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단의 진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쭉 달려가서 시속 100에서 제동 테스트 해봅니다.
시속 100이고요. 자, 하나, 둘, 셋. 안전띠가 쫙 몸을 잡아당기고요. 비상등이 작동을 하죠. 제동거리는 조금 길어 보입니다. 아마 노면이 너무 차갑고요. 타이어 온도도 낮아서 제동거리는 좀 길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차체가 그렇게 크게 길어지는 느낌은 없고요. 앞차축 서스펜션이 완강하게 버텨주면서 차체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잘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너링 해봅니다. 속도를 조금 끌어올리고요. 자, 이 차 후륜구동 시스템이죠. 차체의 높이가 낮은 세단이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코너링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기온이 좀 낮아서 한 80% 정도의 코너링을 시도해 봅니다. 좀 더 강해도 좋긴 하겠지만 날씨가 그렇게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어서요.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봤습니다. 차체의 높이가 낮은 세단인데다가 이제 휠베이스가 거의 3m에 가깝죠. 무게중심이 그래서 좀 낮고요. 뒤에서 밀고 가는 후륜구동 특유의 그런 그 주행 질감 함께 느끼면서 코너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좀 낮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였는데요.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뉴트럴한 중립적인 운전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코너링 맛볼 수 있었습니다. 2.0 디젤 엔진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파워트레인으로 상당히 밀도 있는 그런 주행 질감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프리미엄 세단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승차감, 정숙한 실내 맛볼 수 있고, 고속주행에서는 아주 강한 고성능 세단은 아닙니다만 원하는 속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충분한 힘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523D 주행 테스트 이쯤 정리를 하고요. 이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죠. GPS 계측기 걸고 이제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시작합니다. 자, 이 차 공차 중량이 1745kg입니다. 그럼 190마력이니까요. 마력당 무게비 약 9.18kg가 되는데요. 9초, 10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원표 상에는 약 7.2초 만에 시속 100km 주파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GPS 계측기를 통해서 실주행 테스트로 시속 100km 가속 시간 그리고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에어컨 일단 끄고요. 열선 시트도 끄고 스티어링 휠리터도 다 끄고요. 주행 모드 스포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헛바퀴를 많이 도네요. 트랙션 컨트롤이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급출발을 하게 되니까 휠 슬립이 좀 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마찬가지네요. 자, 노면 상태도 지금 최악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영하 5.5도여서 타이어도 차갑고 노면도 차갑고 염화칼슘도 뿌려져 있고 그래서 약간 휠슬립이 과하게 일어나는데요. 최대한 부드럽게 출발을 해봅니다. 자, 하나, 둘, 셋. (190마력의) 힘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원하는 약 11마력의 힘까지 더해서 꾸준하게 힘을 모아서 힘있게 움직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어서 오늘 기록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기록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제로백 테스트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교대역으로 길 안내. 교대역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5.6km입니다.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분류가 되고요. 공인복합 연비도 비교적 높은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 정보를 보면 주행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주행 데이터를 개별 설정 초기화를 했습니다. 다시 세팅됐죠. 그리고 에코 프로 모드로 움직입니다. 에어컨 끄고요. 히터만 가볍게 작동을 시키도록 하죠. 아주 최대한 경제적으로 운전을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비가 나오도록 운전을 할 텐데요. 일반 운전자들이 평소에 운전하는 연비보다는 훨씬 좋은 수준의 연비가 나올 겁니다. 그럴 정도의 이 차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비를 한번 기록해 본다라는 의미가 있을 테고요. 이제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연비는 벌써 리터당 19를 찍고 있네요. 에너지 이동을 잠깐 보면서 가면은 48V 배터리가 한 칸 정도 남아 있죠. 동력 흐름을 보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 구동, 그리고 관성 주행을 할 때는 동력 흐름이 딱 끊기죠. 어느 쪽으로도 동력이 흐르지 않고 그냥 정지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만히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 구동 장치 표시가 있고요. 에너지를 회수하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도 있겠죠. 또한 내리막길을 간다거나 할 때는 또 에너지 회수,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배터리로 전력이 쌓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와 모터가 직접 구동을 할 수는 없지만 엔진의 힘을 좀 더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너레이터 모터를 통해서 약 11마력의 힘을 더 보태준다고 하죠. 그리고 평소에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 스타트 스톱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엔진 재시동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요. 좋은 승차감을 확보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거죠. 네, 자유로 쭉 따라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리터당 26.5km의 연비 보이고 있고요. 공인복합 연비보다 10km 이상 더 가는 연비죠.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엔진 수시로 멈춥니다. 쭉 가다가 엑셀 오프하면 에너지 모니터가 딱 중간에 걸리죠. 엔진이 멈췄다는 얘기고요. 관성주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왜 엔진이 멈춘 기록이 이렇게 주행 데이터에 다 남아있죠. 엔진 오토스탑, 엔진 멈춤 시간이 7분 27초, 28초였고요. 지금 약 12.2km를 무동력으로, 그러니까 탄력 주행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주행 구간이 55km, 이제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좀 더 가면 약 15km 정도는 탄력 주행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엔진이 수시로 가동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48V 시스템의 특징이죠. 엔진 제너레이터와 연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엔진이 멈추고 재가동됩니다. 휴식 권장 메시지가 나오네요. 출발한 지 50분이 지나서 알림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운전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거나 제 앞에 센서가 내 눈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요, 이쪽 졸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나 보죠. 아닌 게 아니라 좀 졸리기도 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갈 테고요. 교통흐름 좋네요. 자, 방향지시는 켜고 올림픽대로를 벗어납니다. 자, 이곳에서의 연비 리터당 27.2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대비 리터당 10km 이상 더 우수한 연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대체로 교통흐름 양호했고, 체증 구간 아주 잠깐 교통체증이 있었을 뿐입니다.
네, 이제 이곳 이수교차로 빠져나가서 도심주행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도심주행 약 5km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주행 상황 상당히 괜찮았고요. 영하 3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한창 시승할 때 파주에서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가는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에 더해서 48V 시스템이 좀 더 그 효율을 높게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수시로 꺼지는 엔진 스톱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연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버스 뒤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네, 목적지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비 리터당 26km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6.5km가 나왔네요. 1시간 1분, 딱 1시간 달려왔고요. 엔진 스톱은 약 12분 50초, 지금도 계속 엔진 스톱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엔진 스톱 시간은 계속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26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를 리터당 10km 이상 뛰어넘는 상당히 우수한 연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BMW 523D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자, 이 차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트렁크의 맨 철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프리미엄 세단을 자처하는,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고급 세단인데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윗부분이 맨 철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런 맨 철판들 드러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위에 맨 철판 커버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을 해봅니다. 연결, 또한 지원, 이런 부분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스처 컨트롤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손동작을 조심해서 해야 되네요. 자꾸 차가 반응을 합니다. 일단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손동작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옆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모션 인식이 돼서 제스처 컨트롤이 작동되는 경우가 엉엉 있더라고요. 좀 운전을 하면서 손동작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점, 사소한 불편함이 되겠죠. 또 하나, 호프마이스터 킥 라인, 그러니까 차창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에 이 아랫부분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점, 그 또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날카로운 부분이 드러나 있어서요. 오며 가며 손이 닿을 때 옷이라도 걸리게 되면 올이 나가거나 옷깃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호프마이스터 킥, 특히나 BMW 디자인의 키포인트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호프마이스터 킥 라인을 유심히 보는 소비자들도 꽤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 보다가 오히려 손끝에 상처를 입거나 옷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걱정이 듭니다. 그 부분 굳이 그 크롬 라인 끊어 놓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BMW 523T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해 첫 시승 BMW 523D 만나봤습니다. 비즈니스 세단의 진화로 이 차를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BMW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죠. 비즈니스 세단으로 이 차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패밀리 세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된 고급 세단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형 5 시리즈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다라는 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파워트레인, 여기에 2.0 디젤 엔진에 11마력의 힘을 더 보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죠. 그래서
아주 넉넉한, 아주 충분한 강한 힘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힘을 끌어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단단한 파워트레인의 성능,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다 싶고요. 넓은 실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행보조 시스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운전자의 빈틈을 잘 메워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달리는 3개 차로의 교통량을 직접 확인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디지털 기술들이 여러 가지 접목되어 있죠. 카드키가 있고요.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는 디지털 키, 스마트폰으로 키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 적용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다 라는 부분을 넘어서 하나의 움직이는 디지털 디바이스다 라는 점을 이 차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정훈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